네, 저는 철학 기업 라이프 코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남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수많은 강연들을 봤는데 진짜 약간 그제 개인적으로 탑 강연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네네. 네. 이게 그 전달력이나 이런 게 어쨌든 네. 약간 뭔가 컨텐츠 플러스 뭔가 이렇게 쇼맨십 이런 게 엄청 중요한데 음, 와 이런 전달력이 이렇게 좋으신 분으로 정말 너무 봐가지고 전달력이 좋아도 컨텐츠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단 사실은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음, 저희 기업 정체성의 답이 있는데 철학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다루는 컨텐츠는 이제 인생 철학이긴 해요. 어떤 학문적 철학이 아니라. 근데 그 인생 철학이라는 게 되게 사람들한테 필요함에도 문제가 뭐냐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려워서 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인생 철학은 삶에 적용돼야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걸 해결하려고 만든 기업이거든요. 근데 철학과 기업이 사실은 모순되고 안 붙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인생 철학을 좀 실용적으로 진짜 사람들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전달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강연하는 저도 준비할 때 컨텐츠는 깊되 전달 방식은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가 될 정도여야 된다. 철학이지만 정말 실용적이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달력에 정말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애초에 그렇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처음에 이제 스터디 코드라는 또 엄청난 이름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이게 코드라는 단어가 이제 본질, 또 철학 음, 이런 게 다 일맥상통한 것 같긴 한데 네. 본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코드라는 게 이거예요. 그 본질이라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한, 계속 제가 말하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되게 손에 잡히게 표현한 그게 코드인데, 본질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통찰이란 게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데이터, 학문, 이게 아니라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거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뭘까? 아니면 이런 식도 괜찮아요. 서거법처럼 결국은 이거에서 다 제거해도 남아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뭘까?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현대인들의 가장 삶이 팍팍한 본질은 뭘까? 그랬을 때에도 정말 이 한마디가 남으면 현대인들의 그 팍팍한 삶이 이걸로 다 꿰뚫는다. 그런 어떤 통찰 작업이 필요해서 사실은 저희가 연구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뷰하고 여기까지는 되게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는 코딩을 한다고 하거든요. 뽑아내자. 그거를 뽑아낼 때 계속 앉아서 이제 이렇게 통찰해보고 저렇게 통찰해보고 이거는 소거해보고 이거 하나만 남기면 포괄 안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본질은 모든 경우를 포괄하면서도 심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몇 가지 정의들을 두고 계속 찾아내는 통찰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코드나 본질하면 약간 이제 좀 철학적이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이거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데이터 작업을 통해서 그렇죠. 하시는군요. 마지막에는 그 통찰이라는 직관으로 뽑아내야 되지만 엄청 많은 데이터가 보고 봐야 그 직관도 생기고 통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철학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거 아니야? 영감처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도 처음에 철학자들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대 과학에 밀려서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그런 말장난, 그냥 어떤 정신 작용?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철학이 과학을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도 저희가 철학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받아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어떤 통찰 작업을 해내는 거 그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본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본질을 사실은 모르고 그냥 삶을 마감하거나 네, 아니면 뭐 맞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본질에 대해서 다다르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사는 뭐그 지정 없으니까라고들 생각할 것 같은데 본질이 왜 필요해요? 지금 말씀 잘 어. 하셨는데요. 실제로 삶의 지장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맞아요. 이번 강연에서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해요. 왜 요새 사람들은 다들, 특히 한국 사람들, 다들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뭔가 허할까요?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이 안 채워지니까, 주변만 껍데기처럼 핥고 있으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소주 한잔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하냐? 또는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심지어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한 2달 기쁘다가 이제는 뭔가 이것만 왜 살았는데 뭐 이렇게 적적하냐? 왜 이렇게 가운데가 빈 것 같냐? 근데 매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걸 안 채우고 그게 뭔지 모르고 삶을 마감하면 찝찝한 채로 죽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항상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찾아야 되는 답이 아닌가 싶어요. 삶이 엄청 허무해지네요. 그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본질이란 게 이게 엄청 되게 심플하기도 하잖아요. 뭐 맞습니다. 다이어트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인간의 뭔가 이게 상업적으로도 보면 비즈니스로도 뭔가 되게 자극적이고 뭐 만약에 건강을 예로 들면 단 게 더 땡기고 맞습니다. 이제 야채 안 먹고 싶고 사실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설계됐나? 약간 본질의 반대방향 설계됐나? 맞습니다. 이렇게 싶기도 한데 어떻게 그 본질을 또 따라가고 일단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 게 그래서 제가 철학 기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재미없고 별로라고 하는 본질을 정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항상 본질은 그렇다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와닿는 무언가로 바꿔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사실 수많은 선배 철학자들이 했던 것도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서 이걸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철학이 사실은 사그라들고 또는 과거 철학도 문제가 많았죠.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 뻔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재미없잖아. 이렇게 끝나버린 게 저는 이런 철학 부재의 시대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시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되게 와닿게 아니면 본질을 누구보다 자극적으로 전달한다. 이게 제 미션이에요. 맞아요. 현대 언어 해석을 해서 아,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은 어떠세요? 생각을 해보면 약간 공부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음, 공부를 하는 거 좋은 건 알죠. 근데 하기가 싫은 거야. 약간 그 철학자들이 비유한 것처럼 고통을 자꾸 택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뭐 좋은 음식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좋은 음식도 먹으면 맛있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체험자로서 본질에 대한 느낌? 좋은 얘기 하셨는데 본질은 절대로 고통스럽거나 지루하기만 하지 않아요. 본질은 너무나 뭐랄까 그거를 꿰뚫는 순간 모든 게 다 보이고 그냥 뭔가 진짜 이 인생이 다 해석되고 그런 통쾌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겉에 있는 것들이 당장은 재미있는데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또 자극은 빨리 지루해지거든요. 음식으로 비교해 볼까요? 인스턴트 음식은 직관적으로 맛있잖아요. 이게 먹다 보면 질린다고요. 당연히 가운데 있는 자연식품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근데 이게 계속 먹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요새 뭐 흑백 요리사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파인다이닝 관심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 어떤 파인다이닝도 인스턴트 음식을 쓰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다만 그거를 풀어내는 요리사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본질도 잘 전담을 되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즐거운 거라고 저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본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통쾌하고 제일 뭔가 채워지고 그냥 모든 게 다 해석되고 잡스러운 것들이 별로 불필요해지는 어떤 되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무슨 도인이나 선인이나 수행한 사람 같지 않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고 저는 정말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일단 본질을 꿰뚫으면 인생을 굉장히 즐길 수 있다. 그 전보다 몇 배 더. 저도 온갖 자극적인 거 다 해봤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파인다이닝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엄청 확 와닿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에 대한 우리는 감정은 되게 비싸고 네. 먹고 싶고 네. 뭔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약간 의미를 주고 맞아요. 딱 가치를 그거죠. 느끼잖아요. 하지만 먹으면 맛있고 괜히 비싼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파인다이닝 중에 인스턴트 음식 쓰는 데는 없어요. 그 이유가 있다. 근데 그건 요리사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걸로 보는 인스턴트 자극이나 정보보다도 정말 깊게 네. 와닿는 진리는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금 마이크 임팩트도 아마 하고 있겠지만 그런 본질을 쇼츠로 만들고 싶어요. 네. 이게 역설적이지만. 그쵸. 그렇다면 최고 아닐까. 맞아요. 그 길을 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 기업도 멋있다고 생각하고 네,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이제 스터디 코드, 지금은 또 이제 라이프 코드로 하지만 스터디 코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스터디를 관통하는 코드 한 문장으로 한다면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과목별로 다르고 아, 다 달라서 이거는 맞아. 과목마다 본질이 또 다르니까.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과목만 뭐 예를 근데 들자면? 그냥 가장 크게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유체 이탈이라고 할게요. 역시 또 메타인지는 어려우니까 네. 제가 아주 쉽게 전달해 든다면 공부하는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위에서 계속 내려다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뭘 알고 있고, 뭘 더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걸 하는, 공부하는 나를 바라보는 삶의 눈, 아니면 나를 분리해서 내가 나라는 선수의 감독이 되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게, 하여튼 이거는 입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수험 생활에 그 학문적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입시나 수험 생활이나 자격증 공부에는 메타인지가 굳이 하나를 말하면 가장 관통하는 본질인 것 같아요. 와, 자기가 자기의 감독이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대부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공부는 무조건 앞에 있으면 일단 그걸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집중을 생각보다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집중하다가 잠깐 하고 뒤로 빠져나와요. 나 여기 집중하는 거 맞아?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집중을 하는 게 뭐야? 수학 문제 한 문제를 30분 푸는 게 집중인 거야? 1분씩 30문제를 빨리 해치우는 게 집중하는 거야. 이걸 계속 평가한 다음 맞아. 이게 맞을 거야. 다시 집중. 근데 이제 오히려 순진한 학생들이 그냥 공부는 무식하게 쭉 하면 돼. 그래서 앉아서 인강 그냥 열심히 2시간 들으면 돼. 그러다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막 깜지 쓰고 막 이런 약간 그런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모한 노력들? 맞아요. 이런 게 더 그렇게 만드네요. 근데 그건 학생들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게 공부다라고 잘못 알려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좀 뭔가 더 쉽게 이해되니까요. 뭐 맞아요. 100번 써라, 뭐 맞아요. 2시간 해라 이러니까 맞아요. 4시간 자라 이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말은 또 어떠세요? 이제 또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뭐 수능 옛날에 수능 만점자들은 뭐 교과서만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본질하고 연결된 얘기인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실제로 선생님으로서는 이해가 가나요? 그게 이제 그 교과서가 뭘 뜻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수학 과목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수학의 본질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몇 가지 가지고 세상에 있는 수억 가지 문제를 요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수학을 접목한대요.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뭐냐면 수억 가지의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다 집어넣어서 그걸로 시험장 가서 이거 내 머릿속에 외워놨던 426번째 유형이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게 외울 수도 없고 외울 때마다 수억 1번째 게 개발돼요.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왜 그랬냐면 놀라운 얘기 드릴게요. 못 외워서 자기가 교과서에 집착한 거다.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건 개념밖에 없다. 문제의 유형은 어차피 못 외운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계속 메타인지로 보다 보니 내가 왜 틀렸는지 보다 보니 결국은 다 이 개념 쓰는 거네. 아니면 오늘 제가 요리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요리로 비유드리면 결국 양파예요. 파스타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예를 들면 이 양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는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파스타 레시피, 뭐 양파수프 레시피, 뭐 스테이크 레시피 이거를 외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교과서만 외웠다는 껍데기에만 보면 거짓말이긴 해요. 문제도 풀어야죠. 다만 뭐에 집중했느냐. 그거는 교과서고 정확하게 말하면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본질인 것이다. 근데 이것도 다시 공부의 본질은 수학의 본질은 개념이에요.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넌 못 외울 거야. 네가 외울 수 있는 것을 물어봐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와닿게 와닿죠. 그렇군요. 네. 교과서가 본질을 약간 상징하는 무엇이었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많은 강사들이랑 자꾸 그 수능 1등한 친구들도 결국 다 해봤더니 돌아가는 건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고수가 되면 본질이 보이거든요. 양파로 만든 파스타에서 파스타가 아니라 양파에 좀 더 집중하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교과서를 폄하하고 또 맞습니다. 무료고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또 자연을 약간 폄하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진짜 모두에게 있어야 될 텐데. 결국 요리사들도 나중에는 식자재로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그러네.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기본 식자재에 대한 이해가 그게 요리의 A이자 끝 마지막이더라. 알파이자 오메가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인 거죠. 그렇군요.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또 학생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너무 많이 들으셨던 질문이겠지만 공부 잘하는 것과 성공과의 관계. 근데 사실 이건 딱 그냥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도 성공한 애가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못하는 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도 성공한 애들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 어쨌든 뭐 수험이라고 봤을 때 그 뒤에는 또 인생은 또 성공과 연결돼 있으니까 공부와 성공의 상관관계 한번 본질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공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라. 그동안 대한민국 성공 테크트리라는 게 있었죠. 고등학생 입장에선 최고로 좋은 대학에 간다가 첫 번째 테크고, 그 다음 좋은 대학이라는 걸 바탕으로 가장 좋은 직업을 취득한다. 그 다음엔 이제 재산, 뭐 결혼.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공이냐. 오히려 저는 공부를 너무 잘한 친구들이 그 테크트리 위에 섰다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그럼 난 다음에 이제 좋은 직업, 그 다음 의사지 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성공이 아닌 성공을 쫓았구나,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고, 그냥 흘러가지 마. 너 좋은 대학 갔으니까 다음은 당연히 좋은 직업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좋은 직업이 성공일까를 의심해봐. 오히려 저는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간 친구들이 한테 반대로 얘기해요. 넌 유리한 거야. 넌 어차피 성공 테크트리 못 탔잖아. 성공이 뭘까 다시 한번 고민해봐. 정신승리 합리화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넌 끝났어. 전 되게 세게 얘기하거든요. 넌 성공 테크트리에서 벗어난 거야. 좋은 대학 못 갔으면 이제 첫 단추가 끝난 거야. 너도 알잖아. 잘 된 거야. 그러니까 흔히 지금까지 사람들이 얘기했던 성공에 대해서 너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생들한테 요새 성공이 뭐냐, 그 얘기를 많이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네. 테크트리 탄다 이거 너무 공감해요. 뛰어난 친구들일수록 이제 그 테크트리 되게 명확하게 보이고 할 수 네.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완전 이탈하거나 맞아요.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성공이란 무엇이냐 또는 이게 만들어진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약간 이렇게 또 성공에 대한 정의로 오고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음흠. 뭔가 아무리 뭐 정신승리나 자기 개념을 하더라도 뭔가 자본, 자산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는 되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공에 대한 정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자, 성공은 아주 간단해요. 죽기 전에 나 인생 진짜 한 번뿐 인생 잘 살았어. 또는 좀 쪼개잖아요. 하루 아니면 좀 매일매일 생각하기 귀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돌아보잖아요. 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잘 살았다. 이번 주 어땠지? 잘 살았다. 반대도 있죠. 이번 주 너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보낸 것 같아. 결국 그게 모여서 죽기 전에 나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살았어, 이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지금까지 우리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 어떤 말씀하신 업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산, 그런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걸 이루면 죽을 때 잘 살았어, 그걸 못 이루면 못 살았었는데 실제로 그건 인간의 사실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인간의 메커니즘은 매일매일 뭐에서 가장 성공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 내가 무언가에 몰입해서, 아니면 오늘 하루를 진짜 가득 만끽하고 경험을 가슴에 가득 담았어. 자, 와닿지 않으시죠? 이 얘기 드릴게요. 실제로 수험생이라고 해볼게요. 3년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불합격했는데도 묘한 만족감이 남아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은 오직 어떤 목적과 성취를 하는 거에서만 의미를 느낀다고 하면 실패한 순간 지난 3년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내가 수험생 때가 그리운 이유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닌데요, 그때만큼 뭔가 내가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살아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반대로 그렇게 따지면 재벌 회장이 가장 나는 의미 있었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돈 많이 버신 분들이 항상 딱 그 액수를 찍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돈 많으면 편해요. 편하지만 그게 인생의 성공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게 가장 문제다.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너무 단순하게 박탈감을 느끼는 거고, 반대로 어떤 운에 의해서 고작 달성한 사람들은 너무 자만해서 나는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해. 이유가 뭔데요? 200억이 있잖아. 그게 다예요? 난 내일 죽어도 돼. 왜요? 200억이 있잖아. 막상 그래서 그럼 죽으세요 하면 또 죽지도 못해요. 뭔가 찝찝해. 그래서 저는 성공을 결과, 어떤 미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모든 한국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 돈 많으면 편리하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좋네. 아, 좋네. 그리고 없으면 아우 안 좋네. 불편하네. 하지만 그걸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좀 심하면 할까요? 직업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죽을 때 난 못 살았네 하고 죽어야 되고, 재벌 회장만이 난 죽을 때 잘 살았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낮은 직업을 가진 분들도 죽기 전에 난 정말 잘 살았어. 근데 이 성공의 가치관에 완전 세뇌된 우리들은 합리화야, 정신승리야. 당신이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일 제가 답답한 게 주부들이에요. 주부 대단하지, 엄마 대단하지. 하지만 뒤에 항상 씁쓸함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사실 크게 가치 있는 건 없지. 아니면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맙지만, 만약 엄마를 개인으로 볼 때는, 하지만 엄마들 중에 나 되게 잘 살고 있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건 성공이라는 걸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생산성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 보면 너무 웃긴 게 전업주부의 생산성에 대한 논문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생산성, 성공으로만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죠. 근데 그걸로 평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사실은 더 인간의 본성에 맞아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저는. 확신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GMC 클래스에서 네. 1시간 동안 아, 진짜요? 우리가 알았던 성공 목적이 뭔지 조목조목 한 6, 7가지 오류를 네.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아는 성공은 틀렸어요. 맞아요. 조금 더 한번 네. 이따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네. 그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게 약간 성취는 결과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이제 우리 성공인 줄 알았는데 과정 중에 그렇죠. 하루하루가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목표로 하는 건 결국은 되게 성공과 행복인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행복을 얘기하시는 건가 성공을 얘기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저는 다 똑같아요. 네. 성공과 행복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 또는 미래 거기에 있다면 성취.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정 중에 행복이 있고 과정 중에 성공이 있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멀리 있는 이런 거죠. 나는 그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행복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예요. 네. 그럼 지금은 안 행복한 거네?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가 꿈이고 아나운서가 돼서 뉴스에 제 얼굴이 나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행복이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매일매일 제가 아나운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너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지? 오늘 얼마큼 준비했어? 오늘 솔직히 그냥 좀 농땡이 치고 대충 살았어요. 그럼 아닌 거야. 잘 때 후회되지. 네. 근데 어느 날 진짜 제가 오늘 아나운서에 완전 몰입해서 열심히 했어요. 어땠니 기분이? 뭔가 뿌듯하고 하루를 안 버린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거야 바로. 근데 저 아직 아나운서 안 됐는데요? 상관하지 마. 이러다가 저 불합격하면요? 상관하지 마. 일단 매일매일은 너는 행복한 거고 합격하면 다시 좋은 거야. 플러스 알파야. 불합격하면 마이너스 알파야. 안 좋은 거야. 그걸로 너의 성공과 행복과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 그냥 몰입해서 그 순간순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충만론인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원래 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멀리 있는 성공, 행복 이런 게 성공, 행복이고 인간의 메커니즘을 생각했을까? 그거는 고성장 시대가 잠깐 우리에게 착시를 준 거예요. 인간은 그런 식으로 목적주의적 지향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거기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고성장 시대 때 봐봐,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1시간 정도 넘어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요약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약간 계속 이게 단어에 이런 뭔가 이렇게 그 개념적 의미여서 조금 네. 그렇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하면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면 성공하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을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네, 정의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성공과 행복은 약간 이제 그냥 인지하기에는 개인의 주관적 네, 만족인 맞습니다. 것 같고, 성공은 약간 그 외면의 이런 주변의 이제 맞습니다. 평판이 리스펙트가 반영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게 딱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과 그러니까 행복. 저는 성공과 행복이 같다, 다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 결과적인 성공과 행복이 있고, 네. 과정에 있는 성공과 행복이 있다.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 과정 중에 성공과 행복이 있다면 그건 같은 거예요. 아. 거꾸로 결과에서 이뤄야만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면 그 두 개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위에 갔을 때, 어떤 상태에 갔을 때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거나 어떤 상태에 가야 나는 성공했다고 얘기 들을 거야.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성공은 당연한 거고 행복도 당연한 거고 이 안에서 이 프레임에서 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과와 과정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저 결과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오직 그걸 위한 준비로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에도 이제 행복과 성공이 있고 과정 중에도 그렇죠. 행복과 성공이 있는데, 맞습니다. 과정에는 약간 스팟라이트를 안 비치니까 전혀 맞습니다.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충만한 느낌의 행복이라는 건 정의했는데, 과정 중에 느끼는 성공, 그러니까 이런 거 어때요? 뭐 자기가 세운 오늘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개념일까요? 과정 중에 느끼는 그것도 결국은 또 다른 결과를 위한 성취감이고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눈앞에 있는 이 과정을, 이 경험을 완수했어. 여기서 오는 그냥 충만감이 말 그대로 만족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화면 보고 되게 영상 잘 나왔습니다. 이건 성취감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되게 이 순간에 몰입하고 있잖아요. 네. 딴 생각 안 하고 있고 최소 열심히 다 했잖아요. 네. 자, 근데 봤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는 거야. 불행하겠죠. 성취감만 보면 망했네요. 영상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전 이러겠죠? 진짜 마이너스 알파. 어떡하죠? 결과물 안 나와서? 근데 우리 둘이는 좋지 않았어요? 못 산 것 같아요? 정말?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목적주의, 결과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은 잘못 살았죠. 영상이 녹화가 안 됐잖아요. 우리 오늘 1시간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저는 뭐냐면, 저는 너무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면 전 여기 와서 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얘기했고,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피구이어로 드렸고, 잘 산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죽는다고 해봅시다. 우리한테 남는 게 뭘까요? 영상이 남을까요? 이 시간이 남겠죠.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계획을 달성해서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받았던 느낌.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나 이 공부해서 막 모든 걸 흡수하고 내 모든 걸 쏟아붓고 그 느낌. 그게 충만감이에요. 너무 급진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네. 이게 보통은 과정이 좋으면은 결과도 좋을 거야라는 의미로 과정의 존재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쵸. 지금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 너무 잘 이해하셨어요. 네. 급진적인 네. 얘기일 거고, 하지만 저는 현대인한테 필요한 얘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 얘기는 절대로 뻔할 뻔짜 얘기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강연이나 위로 메시지도 결국은 그래서 결과에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잘 될 거예요. 또는 결과가 안 돼서 너무 슬프죠. 괜찮아요. 다음번 결과를 노리면 돼요. 오직 결과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저는 결과는 플러스 알파다. 다시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있으면 좋지. 저 돈 보너스다. 많이 벌면 좋아요. 근데 좋은 것뿐이지 그게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는 오직 과정이다. 결과는 싹 뒤로 버려라. 다시 지금도 말했잖아요. 저 영상이 녹화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 인생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GMC 클래스를 열겠죠? 여기 강연장이 꽉 차거나 안 차거냐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꽉 차면 좋죠. 안 차면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못 살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이렇겠다, 이거에 대해서 확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확 받아들여진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그 인간의 죽음이나 유한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과정의 의미가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막 업적을 세우고 뭐가 그게 본성일까? 더 1차원적인 본성은 짧은 인생, 이 인생을 유한한 인생을 꽉 차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복잡하면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진화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기본 본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되도록 오래 생존한다. 반대로 말하면 주어진 인생을 잘 산다예요. 물론 이렇게 또 논리적 반박이 오죠. 그러니까 자꾸 뭘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보장이 안 되고 저 멀리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는 제가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10년 후, 20년 후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살다가 10년 후, 20년인데 못 돼서 죽으면 어떡해요? 또는 그 아파트를 이룬다고 쳐요. 근데 이게 또 빠져있는 거예요. 목적주의 함정이. 그러면서 내 모든 일상은 다 공허해져요. 뭐냐면 이런 거죠. 밥 빨리 먹죠, 다 사람들. 왜? 돈 버는데 아무 의미 없으니까.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죠. 왜? 이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놀라운 얘기 드릴게요. 1년에 식사가 1000번이에요. 1일 3식 한다고 하면 10년이면 10,000번이에요. 네. 우리 인생에 가장 반복되는 행위를 대충 해놓고 그래서 200억 됐을 때 뭔가 허한 게 그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내 눈앞에 있는 밥에 집중해서 먹어본 적이 없네. 이제 나는 맨날 파인다이닝만 다니게 되겠지만 지난 나의 만끼는 어디로 갔는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과정을 잘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급진적인 게 아니다. 네. 사실 이게 더 본성에 가깝다. 원시인들이 20년 후에 무언가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았을까요? 그죠? 그쵸. 근데 자꾸 아니에요. 20년 후에 뭘 위해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뒤집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교묘하게 호도당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름을 남기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네요. 저는 플러스 알파다. 플러스 좋다. 알파.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목적은 아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아니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그 목적에 집착했을 때 허무해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요새 우리나라 이제 노벨 문학상 타서 노벨상에 관심 많죠. 노벨은 평생의 목적이 진짜로 존경받는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광부들이 힘들게 캐는 그 광산을 폭탄 한 번으로 할 수 있다면 몇백 명, 몇천 명의 수고를 줄이고 비약적으로 생산성을 줄여서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 목적을 달성한 순간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겠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쓰인 거예요. 내가 달성한 목적이 시대에 따라서 완전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뒤늦게 메꾸려고. 그러니까 그 목적이 허무한 게 뭐냐면 내가 업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달려갔잖아요. 그게 업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20년 앞을 보고 세웠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어라? 이런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예요. 웃긴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어떤 젊은이들 인터뷰했을 때 경제적 자유 기준이 30억이었대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봤더니 70억이 됐더라고요. 자, 어떤 청년이 그쵸. 30억을 목표로 시드머니를 5억을 모은다고 해서 먹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의 모든 일상을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5억에 집중한 거예요. 10년 동안 정말 내 모든 걸 바쳐서 5억이라는 업적을 이뤘어요. 근데 딱 신문을 봤더니 이제 70억이래. 나는 5억 모아서 30억대 생각하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5억 모으고 10년 동안 5억 가지고 투자에 30억 할 생각했는데 70억이 됐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지금 청년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죠. 나 인생 헛살았다. 지난 10년 의미 없고 앞으로 10년도 의미 없고 나 왜 살아? 그게 바로 목적의 위험성이에요. 의미 없게 확 느껴지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목적에만 의미를 두면 역설적으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쵸. 그러면 그 아까 충만함 한번 조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사실은 충만함이란 게 그 결과나 목적을 부정하신 건 아니지만 네. 그 수험생을 자꾸 예를 드는 것은 어쨌든 그 목표가 딱 있으니까 엄청 충만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충만하다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이 결과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결과를 조금 이렇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없는데 경제적으로 5억을 모을 거야. 이게 바뀌더라도 이게 있어야 충만해질 것 같은데 일단 충만의 기본 정의는 눈앞에 있는 경험을 100% 경험했다.
100% 끌어와서 정말 마음이 꽉 차서 느껴지는 나 100%잘 살아냈다. 왜냐면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경험을 한다예요. 우리는 살아간다함을 이렇게 안 해요. 지금 1초, 2초, 3초, 4초 살았습니다. 이렇게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았어요 하면 어디 가서 인터뷰하고 왔어요. 마이크 임팩트랑 가서 인터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경험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100% 쏟아서 100% 경험해서 그러니까 뭐겠어요? 100% 경험했다는 말은 100%잘 살았다. 근데 제가 약간 지금 하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한 5% 정도 날리고 왔네. 5% 날렸다는 게 5% 낭비한 삶인 거죠. 그래서 그냥 눈앞의 경험을 100% 하면 돼요. 근데 그때 지금 말씀 잘하신 게 목표에서 온 거 상관없어요. 목표에서 왔든 그냥 지금이든. 그러니까 근데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목표에 집중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목표가 있어야 인간은 열심히 한다. 이걸 외적 동기라고 해요. 저 멀리 떨어진. 근데 그건 이미 과학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아닌 게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목적주의가 오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은 저 멀리 있는 목적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한다. 이거는 오류예요. 인간은 그럼 뭐예요? 내적 동기예요. 내적 동기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그냥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어떤 만족감과 재미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목적을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근데요. 이거 조회수 몇만 네. 정도 보세요? 맞아요. 말을 제가 좀 다 바꿔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조회수 많일 것 같은데 네. 10만 되려면 뭐 이렇게 이러면 오히려 흥미를 잃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의 끝판인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인간에게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고 충만하게 일하고 있는 인간에게 목표를 들이대는 순간 갑자기 확 줄어든다. 조련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목표가 방해된다. 그래서 저는 목표에서 아주 상관없고 상관없는데 그걸 하면서 계속 만족감 느끼면 돼요. 바로 내적 동기가 바로 느껴지거든요. 나 왜 이렇게 몰입하고 있니? 나 빠져들고 있네? 나 100% 살고 있네? 그냥 그거를 즐기면 돼요. 목표에서 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공부 잘하던 친구들도 보면은 다 공부에 재미 엄청 몰입하고 막 그죠. 그죠. 근데 그것도 제가 스터디 코드도 오래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시가 가장 목적주의적인 거니까. 네. 그 재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미적분이 재밌을 수가 있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뭐가 내가 이렇게 충실하게 몰입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기분. 걔네들의 동기부여가 뭐인지 얘기해 줄게요. 나는 서울대 가서 뭐가 돼서 뭐가 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애들은 못 버텨요. 오래. 왜냐면 너무 멀리 있고 그 외적 동기니까. 뭐인지 아세요? 오늘 하루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뿌듯해요. 이거 느끼려고 내일도. 거꾸로 어느 날 대충 살았더니 찝찝해요. 이 기분 더러워. 그러니까 오직 충만했느냐 아니냐.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의 내적 동기였지. 오히려 그게 잘못된 환상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꿈이 확실했고 이 눈앞에다가 스카이 간판 붙여놓고 입고 붙여놓고 근데 거꾸로 말할게요. 그거 고등학교 때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근데 안 먹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자책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목적주의를 제가 뽑아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맞다는 전제를 깔고 나면 내가 너무 다 잘못한 것 같아요. 목적이 없는 나도. 봐봐요. 한국의 수험생 모든 청년들이 하는 말. 제가 꿈이 없어요. 전 아직 이상한 것 같아요. 다 꿈 찾는 것 같은데. 저 문제 있죠. 또는 꿈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해요. 저 정말 왜 이럴까요? 동기부여 좀. 제가 하는 말. 꿈 없어도 괜찮아. 꿈이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더 문제가 돼. 노력 안 해? 당연한 거야. 꿈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거나 병들게 돼. 이게 번아웃의 시발점이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너 오늘 뭐 하니? 저 지금 밥 먹을 건데요. 그래. 밥을 최선을 다해서 먹어. 그러면 배도 차겠지만 이 정서적 포만감이 올 거야. 잘 산 거야. 그 다음 뭐 할 거니? 저 집에 버스 타고 갈 건데요. 버스를 온몸으로 탄다. 바로 그거야.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다시 한번 걱정돼서 와 완전 자본주의적 성공을 너무 등한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게요. 다시 인터뷰 우리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정말 이 순간에 충만해서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거랑 조회수 10만 어느 게 더 결과가 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절대 저는 방만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열심히 하는 거는 진짜 목표 없이 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영상이 더 최종적으로 전 잘 나올 거라고 믿어요. 네. 오히려 계속 전략적으로
어떤 멘트? 이말해야. 그죠? 요 단어 한번 해볼까요? 자극이 좀 부족했나요? 네. 제가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기술 한번 써볼까요? 네. 이러면 물론 잠깐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음. 그건 클래식도 못 되고 영원히 가지도 못하죠. 그런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성공도 충만하게 산 사람이 확률이 더 높다. 좋은 질문 해주신 게 전교 1등 레벨이 되려면 네. 적당한 레벨은 기술 쓰고 목표 세우고 막 동기부여하고 최고 레벨들은 충만감이란 내적 동기로 미쳤던 사람들. 이게 성공에도 더 가깝긴 하다. 네. 그래서 저는 요 말은 여기서 줘요. 왜냐면 이러면 또 성공법이군요. 또 이렇게 돼요. 네네. 아, 목표를 유기한 최고의 방법을 주셨구나. 목표는 따라오다. 맞아요. 하지만 하여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신승리나 합리화가 아니다. 네. 목표를 버리는 게 아니다. 맞아요. 가장 높은 성공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충만함이 이제 약간 몰입의 개념이라면 몰입하면은 당연히 24시간을 이제 풀 가동해서 맞아요. 사용하고 뇌의 무의식까지 사용하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성공에 물론 그렇죠. 운 때문에 안 될 수는 있지만 맞아요. 가까이 가는 거는 당연한 진리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좋은 얘기 하신 게 지금 지나가는 말은 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목적의 허상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목적은 어쨌든 목표보다 목적은 더 큰 업적과 위대한 성공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많아요.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업가들이 성공한 사업가한테 물어보면 운 7기삼이라고 해요. 내 사업 성공은 운이 70%요. D, 내가 노력한 게 30이다. 근데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100조 기업을 만들잖아요. 운 999, D 1이라고 그래요. 1000대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큰 사업은 내가 다룰 수 없는 수많은 복잡성과 변수들이 너무 많다. 그 운이 그게 아니에요. 무슨 진짜 말 그대로 럭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연히 맞아서 나에게 온 거다. 그러니까 목적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그게 목적에 또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충만해서 노력을 한 다음 운이 좋으면 그 변수들이 딱딱 맞으면 크게 성공하는 거라서 목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 통제할 수 없는 걸 집착하다 보면 그게 우울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통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눈앞에 있는 right now, 지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인간의 본성적인 삶에 맞다고요. 자꾸 통제할 수도 없는.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 있잖아요. 원시인이 30년 후에 무언가를 위해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진짜 너무 딱 정리가 되네요. 네. 아,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엄청 또 많이 깊이까지 다뤘는데, 이제 또 시대 이야기를 네. 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얘기한 거랑 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시대의 본질은 뭔 것 같으세요? 저는 딱 하나로 잘라서 저는 요즘 시대를 하나로 잘라서 공허의 시대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공허가 뭐냐? 의미, 가치 없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과연 의미, 가치 있을까? 쉬운 말로 말하면 난 오늘 죽어도 정말 한 번뿐 인생 잘 살았다고 하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내 인생 뭔가 공허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회복될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냥 의미, 가치 없는 채로, 평범한 채로 완벽하게 잘 사는 삶, 가치 있는 삶은 못 도달할 것 같아. 해서 모두가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씁쓸해하는 그런 공허의 시대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 그 더 밑에 본질에는 목적주의라는 게 있어요. 인생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어떤 위대한 업적이든 꿈이든 창조든 무언가를 이룰 그 지점을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성장 시대가 왔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이 위대한 업적 중에 빠지지 않는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 자본적 성공. 너무 멀어졌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청년이고 30대고 40대고 노력해봤자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할게요. 70억? 이건 나는 도달할 수 없어. 고성장 시대 때는 이게 가까웠다는 환상을 줬죠. 그래서 뭔가 내 인생도 70억 달성해서 의미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야. 근데 이제는 멀어져 버려서 지금도 나는 매일매일 월급쟁이 하고 있지만 이 월급으로는 70억은 어림도 없기 때문에 나의 하루는 공허해. 되게 의미 없는 월급쟁이 생활이었어. 앞으로 나아질까? 그래서 틈틈이 모아서 코인도 사고 주식도 하고 있지만 이게 될까?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까? 그럼 난 70억도 못 벌었으니 의미 있는 인생 맞을까?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인문학을 읽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럼 새로운 목적을 찾아요. 그래, 돈이 아닐 거야.
새로운 꿈을 찾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꿈을 정한 순간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이게 과연 가까워질까? 거꾸로 이 꿈은 맞을까? 친구들이 막 그래요. 자본을 무시하고 자꾸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 합리화야. 다시 돌아와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된다라는 이 고성장 시대에 그 가치관을 너무 디폴트로 장착했기 때문에 누구도 결국은 충만해지지 않고 공허하게 삶을 마감할 위험성이 있는 저는 공허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대. 와, 진짜 와닿네요. 네, 아니,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막 공허 이런 얘기까지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집 하나는 있으니까, 또는 음. 뭐, 정년퇴직까지 해서 난 뭐, 커리어 했으니까, 또는 자식들 있으니까 이러는데,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와. 고성장 시대가 좋았지만 무서웠던 게 뭐냐면 네.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달성하는 게 가치 있는 삶이야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줘 버렸어요. 목적, 집 한 채야. 네. 뭐야? 네. 액수가 나왔죠? 제일 중요한 거.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줬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모순이 있어요. 그때 해도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수많은 그 스포트라이트에 안 가려진 사람들은 더 박탈감이겠죠. 여하튼 그걸 떠나서 봐봐, 이 삶이야. 목표를 정해. 다음 뭐야? 집을 정해. 노력해. 대출을 받아. 샀니? 다음 집을 목표로 해. 애가 나왔니? 좋은 대학에 보내. 이렇게 뭔가 그 성공 테크트리로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갑자기 그때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목적이 없어. 목적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인데 우린 목적이 없어요. 공허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던지고 싶은 게 새 목적을 찾거나 부모님이 살았던 고성장이 오기를 기도하지 말고 올해 좋은 기회다.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이 잘하셨죠?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의미 있었는가? 생각할 기회가 없었지만 은퇴하시고 이제 와서 생각하시죠. 과연 내 삶은 맞아요. 위안하시는. 이거죠. 집 하나는 있는데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삶은 과연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꼰대 같은 소리. 집도 없으니까 의미 있죠. 근데 이것도 의미 있냐고 물어보면 상대성이지만 의미 있냐고 물어보면 그치. 부모님 세대가 집 하나 얻었다고 의미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거꾸로 청년들도 그래서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집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지만 거꾸로 부모님을 보니까 집 하나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혼란이 온 거죠. 저는 가려진 그래서 부모네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게 이 모든 거의 근원이 뭐냐? 목적을 이루는 삶, 이 하나에 대해서만 의심해봐라. 당신들이 공허한 이유는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부모님들은 목적을 이뤄서 공허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들도 공허한 게 목적이 있어도 공허하고 없어도 공허하다. 그럼 과연 이 목적이 정말 맞느냐? 전 이걸 던지고 싶어요. 공허의 시대의 가장 큰 원인은 모두 다 목적을 이루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해서요. 저는 그 가치관을 깨트려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자, 사실은 이 공허의 시대나 허무에 대한 뭔가 답변이나 솔루션은 뭐 철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각자만의 답을 또 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뭐 각자의 영역에서 완전하지 않은 답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공허의 시대의 답이 있을까요? 좋은 얘기 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하는 일은 저는 감히 제가 새로운 철학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 라이프 코드가 철학 기업인 이유는 네. 그런 학문적이고 대단하신 철학자들에 못 미쳐서예요.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놀라운 얘기를 드릴게요. 네. 목적주의. 목적을 정하고 그걸 이루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네. 이것은 수많은 철학 중에 하나의 가설이었어요. 놀라운 건 고대 때 있었다가 그 이후로 어떤 철학자에서도 거론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철학자와 모든 뇌과학과 모든 학문이 말하고 있는 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과정, 지금,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시 수많은 주장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미 규명이 끝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각자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는데 본질은 하나예요. 적어도 목적은 아니다. 적어도 과정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이미 결론은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철학자들의 이해해요. 어렵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일단 우리는 목적주의가 왜 그렇게 인기받았는지 아세요? 폐기된 가설인데 근데 이해가 심플하잖아요. 너가 가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저기 절대절명의 가치라는 게 저기 있어. 그걸 달성하면 네 인생도 같이 있어져. 쉽죠. 그래서 믿었으나 목적주의는 폐기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주장을 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가 결론 낸 것을 그냥 와닿게 전달하러 온 거예요. 인간 인생의 답은 과정에 있고 충만에 있지 목적에 있지 않아요. 우와,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아마 못 쓰실 거예요. 네. 근데 전 여기 몰입하고 있으니까. 네. 종교 있잖아요. 종교도 철학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종교가 제일 변질되고 개혁이 필요했을 때가 목적주의가 도입됐을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뭘까요? 열심히 평생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전형적인 목적주의죠. 네. 천국이라는 구체적인 목적, 나의 인생은 여기 들어가면 의미, 못 들어가면. 네. 심지어 불교도 어떤 극락. 근데 진짜로 제대로 연구하신 분들과 얘기해보면 아니다. 모든 종교도 말하는 게 천국은 매일매일에 있고 불교도 말하는 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뭔가 수행을 해나가야지 저 미래에 뭔가는 그건 없다. 그건 뭔지 아세요? 가장 종교가 타락했을 때. 그때 그래서 주교들과 교황들이 나한테 돈을 바쳐라. 판매하고. 그럼 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목적주의는 그렇게 어떤 지배 세력이 나쁘게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목적주의는 제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수많은 학설 중에 하나니까 저는 그냥 목적주의를 따를게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완전 이제 과정주의자.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삶의 목적이 의미가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삶의 목적을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라라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강연이나 이런 데 인문학 책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목적을 줄게. 그럼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목적을 줄게. 너의 삶의 목적은 이거야. 저는 전혀 다른 전복하러 왔습니다. 어떤 목적도 갖지 마라. 그 과정 자체. 맞습니다. 내일 죽을 거 생각하고. 목표 정도 있어도 돼요. 네. 다시 한번 있어도 되는데 네. 그걸 삶의 기준으로 하지 마. 우상으로 삼고. 맞습니다. 이상향으로 삼지 말아라. 네. 플러스 알파로 삼아라. 저도 목표가 있겠죠. 이제 끝나고 저희 연구소로 돌아가는 게 목표겠죠. 네네. 하지만 그게 저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가는 길을 저는 이제 낙엽을 즐기겠죠. 네. 가을이구나 하고 열심히 날씨를 보겠죠. 차의 움직임을 보겠죠. 그렇죠. 엄청 이게 너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급진적이고 엄청 이제 그걸 믿음이 딱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딱 인간의 본성으로 설명해주고 모든 사람이 결론이니까 되게 신뢰하고 엄청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제가 충만하거나 행복감을 느꼈던 게 막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보다 맞습니다. 준비했던 게 네. 막 그런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나 꿈을 찾는다면 자기만의 이제 이런 걸 찾는다면은 어떻게든 찾을. 그것도 좋은 얘기 하셨어요. 네네. 아까 행복론이라도 관련되는데요. 행복을 저 멀리 있는 걸 찍어놓지 말고요. 오늘로부터 발산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내 꿈을 찾는 방법. 오늘 내가 충만하게 100% 경험하잖아요. 네. 그럼 뭐가 발견되냐면 꽉 채웠잖아요. 내 불쾌가 딱 찝히는 게 있어요. 꽉 채웠잖아요. 예를 들면 저랑 지금 인터뷰를 엄청 오래 하셨어요. 네. 딱 하다 보면 좋은 게 있으실 거예요. 네. 나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약간 뭐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네. 두 번째, 저렇게 말 많은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네. 그럼 하나씩 발견되는 거예요. 난 네. 논리 좋아하네. 장황한 거 싫어하네. 또 뭐 가서 친구들이랑 술을 엄청나게 막 먹다가 쾌를 발견한 거야. 나는 술 자리를 좋아하지 뭐 술은 싫어하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그런 쾌들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뭐냐면 살면서 되도록 쾌를 중심에 두고 불쾌들을 줄이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모여서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쾌를 많이 하려면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저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꿈 20년도부터 먼저 봐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못 잡겠고 그래서 오늘로부터 과정으로부터 심지어 꿈마저도 과정으로부터 나와서 저 멀리에 점이 찍어졌으면 좋겠다. 과정이 충만했을 때 느껴진 쾌. 그거를 쭉 미래로 확장시켜라. 근데 보통 맞아요. 사람들은 미래로부터 역산을 한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지 네. 처음 질문이긴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쾌락주의자 네. 와 또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인스턴트식 쾌락이 있고 이제 그건 당연히 사람이 인간이 맞습니다. 느끼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정말 말씀 네네. 잘하셨어요. 일단 근데 행복 이론,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행복 이론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의미 가치감, 그다음 주관적 안정감인데 이건 별게 아니라 개인적 쾌예요. 네. 다만 이 쾌라고 제가 표현한 게 이 쾌라는 단어는 실제로 행복하게서도 쓰는 단어예요. 네. 근데 우리가 자꾸 쾌락을 연상시켜서 그쵸, 그러는데 네네. 근데 좋은 질문하신 게 네. 그래서 꽉 채우다 보면 그 자극들 중에 말초쾌 말고요. 전 중축쾌라고 표현해요. 네. 좀 묵직하고 이건 정말 내 어떤 중심에 있다.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추구하면 그게 꿈이고 행복에 가까울 만해요. 근데 제가 아까 비유 때문에 그랬지만 그런 거 말고 나 맥주보다 소주 좋아하네. 이 정도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술이라고 할지라도 소주 좋아하네. 이 정도 말고 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런 게 되게 감동적이네. 그러면 술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술을 만들어보자. 멋진 바를 만들어보자. 근데 나 소주 좋아하네. 그런 거 말고 그렇다고 맨날 소주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쾌들 중에도 이렇게 그래서 100%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 쪽을 찌르는 게 있어요. 내 본질을 찌르는. 네. 본질은 가운데 있고 껍데기를 채우는 게 있어요. 껍데기 말고 묵직하게 그거를 그로부터 미래로 쭉 나가면 그게 저는 꿈을 찾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꿈도 오늘 충만함에 있다. 오늘에 있고 충만함에 있다. 맞아요. 이제 이런 게 선호나 취향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게 약간 뭐 운동처럼 이런 느낌으로 해봐 약간 이런데 경험을 안 하면 절대 맞아요. 모르는 느낌.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을 충만해야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충만하게 뛰어들고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앉아서 내 꿈은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꿈이 안 나와요. 몸으로 움직이고 어디 가서 부딪히고 술도 먹어보고 너무 싫어도 해보고 너무 좋아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다 겉핥기로 하고 핸드폰 보면서 나는 왜 꿈이 없지? 제가 항상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발견하더라도 뭐 돈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미래에 곽강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그렇죠. 그거에서부터 그렇죠. 시작하네요. 네. 왜냐?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꽉 차고 기분 좋았으면 거기에 인간의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꿈도 플러스 알파로 따라오겠죠. 따라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아까운 거죠. 보너스.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저는 제 눈앞에 재벌 회장이 와도 하나도 안 쫄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거고 아니면 보너스를 크게 받은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제 앞에 그냥 힘든 노동자분이 계시다고 할게요. 저는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불편하신 거죠. 그냥 운이 안 좋으시거나 불편하시거나 그런 거죠. 다만 그분이 충만하게 살고 있으면 전 되게 부러운 사람인 거죠. 재벌 회장인데 마약이나 하고 공허하면 하나도 안 부럽고 반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심지어 주부라도 생산성이 제로라는 주부라도 매일매일 충만하게 설거지하고 매일매일 충만하게 집안일 하는데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제일 부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제 뭔가 이렇게 본질이 이제 심플하다는 것처럼 엄청 그 송곳처럼 시대를 딱 관통해서 딱 너무 심플한 답이 나와서 더 얘기할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게 라이프 코드입니다. 맞아요. 네,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강연이나 이런 진리의 또 단점이 그냥 나가면 끝, 듣고 나서 끝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충만하게 살라라는 메시지가 이제 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까지도 엄청 결론이 간 것 같은데 중간중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오늘 하루 뭐 충만하게 사는 법 이런 거 뭐 오감을 열어라 뭐 이런 것처럼 뭐 한번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충만하게 사는 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당장 하는 것부터 복잡하시면 밥부터 시작합시다. 식사는 어쨌든 하잖아요. 네. 1번 핸드폰 꺼놓으세요. 제발 핸드폰 꺼놓으시고요. 반찬 하나하나 밥 하나하나 눈, 코, 입 눈으로 한번 보고 코로 냄새 먹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면서 나는 눈앞에 있는 음식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다 느껴봤다 할 정도로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분이 드나 진짜로. 대신 머릿속에 그거 하나만 지우세요. 목적주의의 가장 최악의 질문. 그래서 뭐에 도움되는데? 이게 나의 인생에 뭐 도움? 그것만 지우잖아요. 그때 밀려오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비유할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스타벅스에 갔다. 어떤 사람을 보았다. 이게 미국에서 유행하는 밈이에요. 그 사람은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커피를 보고 마시고 있었다. 눈을 감고 커피 냄새를 맡고 있었다. 밑에
나는 오늘 사이클로 본 것 같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데 가도 모든 커피숍에는 다 핸드폰 보면서 와. 근데 오로지 커피에 충만하고 있는 사람을 본 게 이상하다. 저는 근데 그게 비꼬는 거면서도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새 식당 가면 그런 사람 못 보죠. 저 보죠. 가끔 보거든요. 그럼 멈추고 생각해. 그 사람을 봐요. 너무 멋있다. 저 사람은 이 순간만큼은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 거다. 진짜 완벽하게 즐기고 있구나. 만끽하고 있구나.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와, 그렇군요. 아, 그럼 너무 슬퍼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충만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차단하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와. 하루 한번 돌아보세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요즘 정말 내가 온전히 어떤 순간에 내 꼴로 만든 적이 있느냐? 맞아요. 없을 거예요. 이 핸드폰이 가장 큰 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당연히 혼자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앞에 사람이 있을 때 그 핸드폰을 보면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에게 충실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좋아요. 본능적으로. 좋은 얘기, 두 번째 얘기. 저 네. 너무 답답한 거. 네. 특히 요즘 20대 친구들 보면 친구랑 만나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제가 본 충격적인 장면은 이어폰을 꽂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뭔가 어떤 새로운 사랑의 신호인가? 눈앞에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음악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BGM이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그것도 두 번째 비밀인데요. 이걸 깔아놓고 핸드폰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밥 끝났잖아요. 한 번쯤은 눈앞에 있는 친구, 눈앞에 있는 연인, 대상과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만 보고 그냥 대화에 한번 아마 신기한 걸 경험할 거예요. 굉장히 큰 그 자체로의 만족감 또는 정말 친구한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깊은 교감, 100%의 교감이 펼쳐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예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얘기도 해요. 네, 근데 삶을 그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도 삶에 대한 예의. 지금 너무 멋진 말 했어요. 저 그 네.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딱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상대방에 대한 얘기지만 나에 대한 얘기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그러잖아요. 내 인생 아까워. 내 시간 아까워. 내 시간 쓰지 마세요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밥 먹는 자기한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까 제가 메타인적으로 했잖아요. 네. 한 발짝 떨어져서 봐봐요. 그죠? 자기 인생에 예의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소중한 밥 시간, 소중한 대화 시간, 소중한 산책 시간을 온전히 자기한테 주세요, 제발. 마지막으로 바보 같은 질문. 네. 자, 이렇게 충만하게 사는 액션까지 갔어요. 근데 피곤하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몰입이란 게 피곤함이란 동의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힘을 써야 되니까 에너지를 피곤하다, 그냥 흘러간 대로 살고 싶다, 막 그냥 널브러지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마냥 힘들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최고의 집중력을 다하고 막 하다 보면 집중해서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걸 상쇄하는 충만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을 한다고 해봐요. 내적 동기 1이에요. 이렇게 말할게요. 손가락 엄청 아프잖아요. 뭐가 아프잖아요. 전략 짜고 막 해야 되면 집중력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저 게임을 못 하겠어요로 안 하죠. 게임이 즐거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몰입감인 거죠. 거꾸로 말할게요. 영화관 갔어요. 영화에 몰입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엉덩이 많이 아프지 않아요? 맞아요. 귀 아프지 않아요? 너무 소리 커서? 그러니까 앉아만 있으면 혈액순환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견디죠. 재밌으니까요. 그러니까 충만감은 그걸 상쇄할 만큼 넘는다. 근데 두 번째, 그래도 뭐냐면 개인별로 저는 체력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걸 오버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충만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막 무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거꾸로 해서 이것도 너무 답답한 게 지금까지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몸을 갈아 넣어야 된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 갑자기 제가 과정에 충만하라고 하면 힘들면 어떡하죠? 그러네요. 이게 벌써 애초에 마음속에 충만감은 약간 얻는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허무해서 지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게임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선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충만감부터 느껴보세요. 그러면 절대 힘든 걸 상쇄하는 게 있다. 두 번째는 그냥 목적이랑 다 똑같다. 너무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다. 근데 극단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방만하게 살면 안 돼요. 그냥 그 방만하게 사는 삶은 뭐도 아닌 거예요. 목적주의로 봐도 아니고 충만주의, 그거는 그냥 새로운 차원의 질문. 그러면 굳이 말하면 이런 GMC 같은 거 안 들으실 분이잖아요. 그럼 막 사세요. 근데 과연 그거의 핑계로 충만하면 힘드니까 핑계 대지 마셔라. 그럼 거꾸로 목적 이루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막 사시면 되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 뭐 그러네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막 네. 사세요. 뭐 네. 불교 절 가는 거 힘들잖아요. 막 네. 그거라서 그거는 안 된다. 근데 그 질문 많이 받아요. 아, 왜냐면 충만주의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서 많이 하는 질문. 맞아요, 예. 맞아요. 자기 위한. 예. 그쵸. 그냥 그거 힘들기만 하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아. 질문이 본질이에요. 근데 되게 좋다. 그렇죠. 힘듦을 잊게 될 것이다. 맞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념을 넘어서 믿음이 생긴 것 같긴 해요. 왜 그러시냐면 어, 그냥 확증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런 거예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제 주장이면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 얘기를 정리해서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몸으로 경험하셨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느꼈던 것들을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혀 새로운 이론은 아니어서 맞아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아까 급진적이라고 시작하셨잖아요. 네. 저는 근데 다 듣고 나면 바뀌실 것이다. 마냥 급진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전달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충만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목적이 주는 약간 환상적인 행복 때문에 현혹되는데 이거에 자기가 가졌던 그 느낌, 아 이게 진실이었구나. 맞아요. 이거는 많이. 그리고 그 느낌은 확실하고 끝내면 되는데 거꾸로 목적 때문에 이걸 갑자기 죽여버려요. 다시 2시간 열심히 얘기했어. 됐잖아. 근데 갑자기 이게 내 인생에 뭐 얻는 되지? 이거 한다고 내가 돈 버나? 그러면서 이거가 없어지는 거야. 갑자기.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아니면 분리하면 돼요. 너무 행복했어. 잘 살았어. 자, 이제 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분리하면 되는데 이걸 연관지어서 아무 무의미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밤새 신나게 술 먹었어요. 아침에 꼭 이 한마디 하나 있죠. 너무 공허하지 않냐?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그 의미. 목적에 연관한다고 하면 산통 다 깨져요. 근데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의미는 오늘 우리 진짜 빡세게 대화하고 빡세게 술 먹었잖아. 나 니네들이랑 핸드폰도 안 보고 이렇게 3시간을 집중해서 놀아본 적이 없다. 그게 의미야. 이거죠. 딴 친구는 미래에서 의미를 찾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 충만해서 찾는 거죠. 실제 경험하고 느껴지는 거에 다 그것만 안 붙이면 돼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충분히 또 말씀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마디 또는 뭐 네. 강연에 대한 예고 네. 네, 이런 거 주시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저는 급진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본체는 너무 어디서 들어봤던 말랑말랑한 얘기? 결과나 목적에 집중하지 마. 과정이 더 중요해. 바로 그 상반성. 그게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랑말랑한 얘기를 말랑말랑하게 전하지 않고 급진적이고 자극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드려서 반드시 여러분 삶을 바꿀 거예요. 좋은 강연 한 편 들었다 하고 집에 가면 똑같은 게 아니라 뭐라도 바꿔봐야겠다. 네. 적어도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바꿔봐야겠다. 그런 시간을 만들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고 많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제 목적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네. 실패할 수도 있죠. 전 상관없어요. 그냥 그날만큼은 충만하게 할 겁니다. 네, 그 믿음 그대로 살고 계신 네. 그 삶 자체가 네. 너무 큰 영감을 주는 네.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네, 너무 질문을 잘해주셔서 진짜요? 제가 정말 충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진짜 완벽하게 충만하겠어요. 미련 없어요. 저 중간중간에 막 눈물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니, 참느라 근데 너무 고생했어요. 잘 들어주시고 너무 질문 잘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걸 GMC 클래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아무도 안 하고 맞아요. 이걸 풀 버전으로 그냥 올리고 네. 10월 18일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또 질문자들이 올 거니까 또 그러니까요. 새롭게 되겠죠. 하여튼 그만큼 전 좋았습니다. 오늘 날것의 대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